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이종성입니다. 10월 의정활동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가워진 가을바람에 옷깃을 여미게 되면서 어느덧 한 해의 결실을 준비하는 계절이 왔음을 느끼게 됩니다. 10월 한 달은 국정감사를 진행하면서 국회 내부에서도 분주했지만 정치권에서도 내년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면서 후보를 정하는 경선 과정을 치르느라 어느 때보다 이슈가 많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많은 국민들께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힘든 일상을 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덕분에 백신 접종률도 이제 70%를 넘어서게 되었고 정부에서도 이제 일상을 회복시켜드리기 위해 위드 코로나 체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전의 일상을 완전히 회복시킬 수는 없겠지만 단계적으로 방역 지침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백신 접종자들의 돌파 감염이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을 볼 때 나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라도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기본적인 위생수칙을 철저히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온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 위드 코로나 체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과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또한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10월) 국회는 대장동 게이트로 전국이 출렁이는 기간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대장동 게이트는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시 대장동 일대를 개발하면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경실련의 주장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1조 8천억 원의 개발이익이 발생했고 이 중 성남시가 환수한 개발이익 1,800억 원을 제외한 1조 6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개발 이익을 이재명 시장의 측근을 비롯해 몇몇 참여자들이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도지사는 민간이 개발 이익을 모두 차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성남시 도시개발공사를 만들어 공공개발로 추진하여 개발 이익의 일부를 환수한 성공적인 사업이다라고 자랑하면서 자신이 설계한 것이라고 지적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실체는 공공개발이라는 것을 내세워 민간 토지 등을 헐값에 강제 수용하고 각종 인허가의 편의를 봐주며 막대한 개발 이익의 대부분을 민간 개발업자들이 차지할 수 있도록 공권력을 악용한 것입니다. 그 직접적인 피해는 부당하게 헐값에 토지를 수용당한 원주민은 물론 원가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분양가로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민간 개발업자들의 이익을 채워준 수많은 입주민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개발에 참여한 7, 8명의 민간 투자업자들이 무려 1,100배 500만 원을 투자해서 55억 원의 수익을 가져가는 그야말로 천문학적 이익을 챙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정관계, 법조계 인사들에게 수백억 원에 달하는 로비 자금이 흘러갔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사법당국의 수사는 미진한 상황입니다. 이미 경찰은 지난 4월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수상한 자금 흐름에 대해 첩보를 받았음에도 5개월여 동안 사건을 유야무야 덮어버렸고 검찰은 대장동 문제가 불거진 지 2달여가 되어가는 이제 와서야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늑장 대응으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자신이 설계한 사업이라고 자랑 삼아 말하면서 결과에 대해서는 최근 구속된 모 인사에 대해 배신감을 느낀다는 등 직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대장동 게이트는 여야를 넘어 정치권, 법조계, 공무원 등 각 분야의 인사들이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있고 막대한 수익 자금이 과연 어디로 흘러갔는지에 대해 철저하게 규명되어야 합니다. 특히 여권의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도지사가 사업을 설계한 장본인으로서 과연 개입되지는 않았는지 대통령 선거 전에 국민들께 소상히 밝혀야 함에도 사법당국은 변죽만 울리는 수사로 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사건이 불거진 처음부터 특별검사 도입과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여론조사에서도 대다수의 국민들이 특검 도입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이재명 후보와 여당은 무엇이 두려운지 특검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여당이 끝까지 특검을 거부하고 진실을 가리려 한다면 지난 LH 사태와는 비교할 수 없는 국민적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대장동 게이트를 설계한 자, 특검을 거부하는 이가 범인이 아니겠습니까?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당에서는 대선 공약을 마련하기에 분주한 시기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시민의 소리를 듣기 위한 대선 공약단을 구성하고 각 분야별 공약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복지공약단과 보건의료공약단에 참여하여 보건복지 분야의 대선 공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인물을 대통령으로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기 정권에서 어떠한 정책을 펼칠 것인가가 국민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특히 복지공약과 보건의료공약은 우리 국민들의 복지와 건강 등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분야라는 점에서 진정 우리 국민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훌륭한 공약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내세우는 공약들이 실현되지 못할 현실성 없는 정책으로 말 그대로 빌공자의 공약에 그치거나 국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포퓰리즘 수준에 머무르는 정책이 되지 않도록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비롯하여 어느 것 하나 내세울 것 없는 정책 실패로 나라의 경제와 국민들의 삶이 힘든 시기인 만큼 이를 극복하고 국민들에게 희망이 되는 공약을 선보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정책 제안이나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안해 주시면 공약단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은 국정감사로 어느 때보다 바쁜 한 달을 보낸 것 같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정감사인 만큼 이번 정부가 수행한 정책에 대해 조목조목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먼저 지난해에 이어 문재인 정부가 가장 잘한 정책이라고 자화자찬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의 실상을 지적하였습니다. 문재인 케어를 통해 국민들이 9조 2천억 원의 의료비를 절감했다고 하지만 12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들여가면서도 암이나 난치성 중증 질환자에 대한 지원은 외면했고 건강보험 급여에 따른 풍선 효과로 국민들은 그 성과를 체감하지도 못하는 현실을 따져 물었습니다. 야당뿐만 아니라 참여연대와 경실련 등 진보진영 사회단체들도 문재인 케어는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정부는 통렬한 반성과 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2004년 지방분권법에 따라 많은 사업들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사회복지사업 대부분이 지방 이양사업으로 전환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사업과 예산을 편성하고 진행하는데 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에 따라 지역별 복지사업의 불균형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사업의 경우 지역별로 예산 규모에서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2021년도 전체 장애인 복지 예산을 등록장애인 수로 나눈 등록장애인 1인당 예산 지원액을 비교한 결과 광주광역시가 357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도는 113만 원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평균액인 223만 원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이 밖에 많은 사업들이 예산 편차가 발생하고 심지어 10배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지자체장들이 선거를 의식해서 표가 되는 사업에 예산을 우선 투입하다 보니 소수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사업에는 인색하다는 것입니다. 복지사업의 경우에는 지자체장들의 의지에만 내맡겨둘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지역별 편차가 심화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중앙정부의 사업으로 환원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밖에도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 공약으로 제시한 장애인 복지 정책의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개선도 촉구하였습니다. 백신 접종의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만 정부가 당초 백신 접종으로 인한 피해는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약속과 달리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너무 소극적인 태도로 피해자의 분노를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신 접종으로 사망 또는 중증 이상 반응 사례 중 시도에서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는 총 105건이지만 질병관리청이 인과성을 인정한 사례는 6건이었고 사망의 경우는 단 2건에 불과했습니다. 심지어 자치단체의 신속대응팀에서 백신 접종으로 인한 인과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망사고에 대해 질병관리청의 피해조사반에서는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아 보상조차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국감기간 중 부작용 피해자의 아버님을 참고인으로 모셔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혈액암으로 고통받다가 13살의 꽃다운 나이에 별이 되어버린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이미 생존율을 80%까지 높일 수 있는 신약이 개발되어 있었음에도 고가의 약제비로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지 못한 은찬이의 사례를 어머님을 통해 들으면서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문재인 케어의 실상을 고발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의 일방적인 탈시설 정책으로 중증 장애인들에 대한 돌봄의 부담을 오롯이 떠나야만 하게 된 가족들의 고통과 우려의 목소리를 여야 의원들과 함께 청취하면서 정부의 균형 있는 정책 추진을 요구하였습니다.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져야 할 국민연금기금이 2057년이면 고갈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최근 저출산이 심화되면서 고갈 시기는 더욱 빨라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의 덜 내고 더 받는 연금 구조로는 연금 고갈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매 5년마다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개선책을 내놓도록 되어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연금 개혁에 실패하였습니다. 사실 실패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표를 의식해서 반발을 회피하기 위해 그 책임을 다음 정부에 떠넘긴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국민연금이 투자한 일산대교의 운영권을 경기도가 회수하겠다는 공익처분을 하겠다고 나서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의 투자 수익을 경기도민의 표와 바꾸는 정치적 이익이 깔린 부당한 처사를 지적한 것입니다. 또한 국내 수술 건수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백내장 수술을 두고 일어나고 있는 불법 의료 행위를 지적하면서 정부의 무책임한 건강보험 급여 및 비급여 관리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촉구하였습니다. 최근 고령화 추세에 맞추어 노인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대책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 인구의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최고라는 점을 감안할 때 노령 인구의 소득 지원 방안이 근본적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적정 소득과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은 미흡하고 한 달 20-30만 원짜리 단기 알바성 재정 일자리에만 매달린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노인 인력 고용에 대한 민간의 수요를 촉진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등 민간형, 창업형 일자리 대책들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노인 일자리는 지속될 수도 없고 경제적인 효과도 만족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20여일간의 국정감사 기간 동안 나름대로 많은 부분에서 정부 정책의 부족함을 지적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질책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하면서 개선 방향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정책 위주의 국정감사를 펴나감에 있어 정쟁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항상 지나고 나면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지적들이 지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사항들이 개선되는지 철저히 감시하고 촉구하는 활동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365일이 항시 국정감사 기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평상시에도 정부에 대한 정책 평가와 개선책 마련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월을 맞이했습니다. 국회에서는 예산과 법안이 심의되고 처리되는 시기입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이 604조 원에 달합니다. 과다하게 비효율적으로 편성된 부분은 덜어내고 부족한 부분은 충분히 채워줄 수 있도록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2년 한 해 살림을 어떻게 꾸려나갈지를 정하는 만큼 국민들께서 필요로 하는 분야, 국가 발전을 위한 사업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여야의 대통령 후보가 확정되는 만큼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도 진정 국가를 바로 세우고 이끌고 나갈 지도자, 국민들의 행복 지수를 높여줄 지도자가 누구인가를 판단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실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실정으로 인한 많은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정권 교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많은 국민들께서 공감하고 계십니다. 우리 국민의 힘이 정권 교체를 이뤄내는 데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당부드립니다.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건승하시는 날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